오늘 7단원 삼각함수의 정의 할 건데 이것부터 써볼까? 7 삼각함수의 정의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호도법이라는 게 써져 있어요. 뭐냐면 각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어떤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그 전에 쓰던 30도, 45도, 60도 이런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 방법이야. 왜 이런 거 왜 또 배워요? 그냥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길이 단위도 뭐 인치가 있고 뭐 미터가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 그치? 여러 개가 이제 이쪽 동네 사람들이 쓰는 거랑 이쪽 동네 사람들이 쓰는 거랑 이제 달랐는데 두 동네 새끼들이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이제 서로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되니까 이제 충돌이 생겨서 협의를 하는 거지. 니넨 그거 써라, 우리는 이거 쓸게. 뭐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인데 우리가 그 전에 쓰던 30도, 45도, 60도 뭐 이렇게 했던 각들은 노란색 분필은 어디 갔지? 노란색 한 자리도 없지. 그건 뭐라고 부르냐?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뭐 30도, 45도, 뭐 50도, 뭐 이렇게 부르던 것들, 몇 도 하던 것들은 60분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호도법이라는 건데, 호도법은 뭐냐? 부채꼴이 있으면, 요 부채꼴의 요 곡선 부분을 뭐라고 불러? 이 곡선 부분, 부채꼴의 이 곡선 부분을 뭐라고 불러? 부채꼴의 호라고 부르잖아, 그치? 즉, 말 그대로 부채꼴의 호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호의 길이 가지고. 자, 우리 중학교 때 이 정도는 배웠다. 어떤 각의 크기, 부채꼴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각의 크기가 여기서 2배로 늘어난 부채꼴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볼까? 그럼 요때 호의 길이는 요때 호의 길이의 몇 배가 됐을까? 2배가 됐겠지. 이걸 보고 호의 길이는 중심각,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그치? 오케이.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치?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배우는 데는 충분합니다. 슉. 그래서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다?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봐야 돼. 이거 중요해. 이게 책에 다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펼치다 보면 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겠지, 그치? 각의 크기를 늘리다 보면 호의 길이가 길어질 거 아니야, 그치? 부채꼴이. 이해돼? 그러다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딱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뭐 곡선이긴 한데 곡선을 반드시 펴서 길이를 쟀을 때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분명히. 이해돼? 그렇잖아. 예를 들어 그냥 노끈, 흐느적거리는 노끈, 길이가 똑같은 노끈 3개 가지고 부채꼴 선 하나 만들어 놓고 동그랗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부채꼴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그 상황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때의 요 각의 크기, 즉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상황. 오케이? 요 때를 뭐라고 하냐?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각의 크기가 1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상황은 1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뭐라고 쓰냐면 RAD라고 씁니다. RAD, 라디안.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에 요 앞 글자 3글자를 쓰고 라디안이라고 읽어요. 라디안. 각의 단위입니다. 1라디안이야. 알았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 그때 중심각을. 오케이? 대충 각 몇 도냐 물어보면 57점 몇몇몇 이렇게 나온대. 알았지? 내가 뭐 찾아놓은 건 아니고 그냥 수학자들끼리 실제로 이렇게 각을 재보니까 그때가 57점 얼마 도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R인데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R인데 요 호의 길이가 2R이 됐습니다. 그럼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호의 길이가 2배로 늘었지. 그럼 중심각이 요때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중심각의 크기를 몇 라디안이라고 하겠어? 당연히 2라디안이라고 하겠지, 그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할 거니까, 그치? 이해됐죠?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3배가 되면 3라디안, 4배가 되면 4라디안,
뭐 7배가 되면 7라디안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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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이번에 뭐 이렇게 물어볼까? 오씨, 부채꼴이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고요. 이 중심각을 주로 이제 요런 기호를 많이 쓰는데 요 기호를 세타라고 읽습니다. 로마자 알파, 베타, 감마 그 녀석이 일종입니다. 세타. 세타라고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보통 각을 표시할 때 쓰는 로마자입니다. 자,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라디안입니다. 질문.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호의 길이. 어? 그렇죠. 얘네 둘이 곱한 값이 호의 길이가 되겠지. 왜? 1일 때 봐봐. 중심각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잖아. 그럼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된다. 이런 거 아닌가?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된다. 중심각이 X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X배가 된다. 그치? 1라디안에서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면 중심각이 세타배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호의 길이도 세타배가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그 2파이 R 곱하기 뭐 360분의 X고 그건 이제 그거 안 쓰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주로 L이라고 하는데 요 L은 R 곱하기 세타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요 세타는 당연히 호도법의 각이에요. 그래야겠지, 그치? 호도법 각일 때 이제 R 세타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하나 더. 그럼 반원이 있어요, 반원. 반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자, 우리 이 정도 알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 얼마야? 그건 9의 건널비고요. 원의 둘레. 원의 둘레. 원의 둘레가 2파이R이고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이고, 그렇죠? 원의 둘레 2파이R. 그럼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겠어? 그렇지. 반원의 호의 길이가 파이R이죠. 그렇죠? 질문. 그럼 그 이 중심각은 몇 라디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요 파이 라디안이 우리가 각을 이렇게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또는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이제 각을 변환할 때 이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니까 기준을 하나 정해놓는데 그 기준이 요 파이 라디안입니다.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은 60분법에서 180도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은 봐봐. 그럼 여기서의 90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냐면 반절로 줄었잖아? 반절로 줄이면 된다 이거지. 그치? 즉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360도는 여기서 몇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겠어? 여기서 2배가 됐으니까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죠? 이걸 정리해 놓은 게 85쪽에 나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냥 자주 쓰는 녀석들만 있을 거니까, 오케이? 자주 쓰는 녀석들만 있을 거여서 여기 어디에 있다고? 몇 쪽에? 미래야? 85쪽에 있다고요. 선생님 설명 좀 잘 좀 들어봐. 잘 좀 들어줘. 너무 어려워. 알아듣겠어? 진짜 알아듣겠어? 그렇지? 여기 표에 자주 나오는 각도들을 호도법으로 고쳐놓은 게 있어. 어차피 특수각 아니고는 우리가 이제 잘 다룰 일이 별로 없어. 알았지? 특수각만 다룰 거기 때문에 그 특수각 30도, 45도, 60도, 뭐 120도, 150도, 135도, 180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호도법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을 좀 외워놔야 돼. 얘는 알았지? 근데 거기 표에 보면 RAD 다 안 써져 있지. 그치? 즉 호도법에서는 단위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냥 각의 크기를 파이라고만 쓰면 이거 무조건 호도법인 거야. 파이 라디안인 거야. 30이라고만 써서 각의 크기를, 그건 30 라디안인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30도가 아니라. 60분법은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 각도 표시를 꼭 붙여줘야 돼. 혼동을 막기 위해서. 오케이? 중심각이
30이다 라는 건 이건 30라디안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았지? 30도다 라고 하려면 요걸 반드시 꼭 써주자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 자, 우리 중학교 때 부채꼴 넓이 공식 하나 배웠었지. 그치?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2개가 있었는데,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 공식 중에 좀 간단하게 생긴 녀석. 그치?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 L 요런 공식이 있었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그래서 요 L 자리를 요 R 세타로 바꿔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 세타는 당연히 호도법으로 나타낸 부채꼴의 중심각인 거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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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공식, 호의 길이 공식 하나랑 부채꼴의 넓이 공식 2개를 좀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있잖아. 요대로 적용하면 다 풀립니다. 대신 거기는 호도법을 모르니까 이제 각을 변환을 시켜줘야겠지. 그치? 공식이 굉장히 짧아져요. 알았죠? 공식이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요 공식이 86쪽에 친절하게 다 써져 있습니다. 86쪽에 친절하게 다 써져 있으니까 뭐 따로 적을 필요 없겠죠.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 기본 문제 풀기 전에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중심각이 2라디안이랍니다. 요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R이랑 세타랑 곱하면 된다고. 몇이야? 4인 거야. 그치? 단위는 길이니까 요 길이 단위가 센티미터면 여기도 센티미터로 맞춰주면 돼. 알았지? 요 길이 단위가 미터면 여기도 미터로 맞춰주면 돼. 알았지? 자, 넓이는 그쵸? 2분의 1 RL 쓰면 되니까 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오케이? 또 뭐 이렇게 보기 문제 내가 풀어주는 건데 뭐 볼 필요 없어. 여기만 봐. 여기만 봐. 얘가 3이고요. 이번엔 호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세타를 구해보랍니다. 이 호의 길이는 얘랑 곱해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겠어? 여기가 2라디안이야겠지. 그치? 자, 그럼 넓이는 둘이 곱해서 2분의 1 곱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넓이 얼마? 9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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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심각이 이번엔 30도라고 나와 있네. 그치? 자, 우리 아까 바로 앞에 이제 표 봐봐. 30도는 몇 라디안이야? 30도는 그치?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그치?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게요. 알았죠? 이렇게 써놓고 넓이가 3파이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찾냐?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는 어떻게 찾냐면 넓이 공식 중에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세타 6분의 파이 이렇게 쓴 게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 녀석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양변 파이 지우고 양변에 12 곱하면 R 제곱이 36이니까. 그치? 그럼 R은 얼마? 6이겠죠? 뭐 마이너스 6은 안 되니까 반지름이. 그럼 중심각은 어떻게 중심각이란다. 호의 길이는 얘랑 곱하면 되니까 호의 길이는 얼마? 파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바로 이어서 기본 문제 7-1번 하나 풀어볼게요. 알았죠? 기본 문제 7-1번. 짠짠짠. 호도법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의 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하는 각의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알았지? 그냥 각을 표기하는 또 다른 방법이야. 자 7-1번. 뭐 어렵지 않죠? 7단원 내용 진짜 어렵지 않아. 8단원까지는 쉬워요, 이 책이. 9단원부터 슬슬 어려워져서 한 11단원쯤 되면 막 머리가 어지러지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단원 12단원 수열 넘어가면 또 12단원은 또 할만해요. 또 되게 쉬워요. 그것도 13단원부터 슬슬 어려워지더니 15단원은 막 토가 나오기 일부 직전인 단원이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봅시다. 기본 문제 7-1.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자, 1번. 둘레의 길이가 8cm래. 여기서 말하는, 봐봐. 그리고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인 부채꼴이 있답니다. 부채꼴의 둘레라고 하는 표현과 호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요 부분만 말하는 거고, 둘레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치? 둘레라는 건 말 그대로 둘러싸인 부분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부채꼴 대충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반지름 R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 호의 길이 얼마라고 할 수 있어? R 세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둘레라는 건 뭐뭐뭐가 더해져야 둘레인 거야 지금. 그렇죠. 이거 세 개 더해져야 되니까 둘레라는 건 2R 플러스 R 세타라고 해야 얘가 8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넓이는 그럼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얼마다? 4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자, 1번 문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잘 봐.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해야 되거든. 요거 있잖아. R 세타는 이렇게 이항해봐. 뭐 나와? 8-2R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요 식을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는 4예요. 이렇게 고쳐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럼 요 자리에 얘를 갖다 대입하는 겁니다. R 세타니까 좌변이. 오케이? 대입한 거 불러볼까? 2분의 1 R 괄호 8-2R은 얼마? 4. 자, 이건 R이라는 문자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R값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수민이 있겠지? 이게 대답 좀 해줄래? 자, 그럼 요 녀석 풀어보면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빵이야. 그쵸? 아니야, 얘네 두 개를 우변으로 이항한 거야 지금. 두 개를 우변으로. R값은 얼마니? 2 나오지. 그치? 그럼 R값 2 찾았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R 찾은 거 대입해봐. 찾은 거 대입하면 4 플러스 2 세타는 8이니까 세타 중심각은 얼마다? 2. 단위는 당연히 뭐겠어? 라디안이겠지. 단위는 당연히 라디안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공식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푼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거의 비스무리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둘레의 길이가 80cm인, 즉, 그럼 둘레의 길이가 80cm다 라는 건 역시 똑같이 2R 플러스 R 세타가 80인, 그치? 요런 부채꼴이 있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고 싶대요. 나는 넓이 최대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우리 최대 최소 관련된 거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요 파트에서 최대 최소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2차 함수. 오케이? 하나는 뭘 것 같아? 산술기야. 보통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건 여기서 이제 다 지수나 로그 형태는 안 나올 거거든. 이제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술기하나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형태일 거고요. 뭐 쉬운 문제들은 대부분 다 2차 함수겠죠. 자,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도 이렇게 보면 역시 똑같이 2분의 1 R 제곱 세타여서 이제 요렇게 역시 쓸 수 있단 말이야. 방금 전이랑 똑같이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요 식을 R 세타는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돼? 80 빼기 2R이니까 요 녀석을 역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요 R 세타 자리. 오케이? R 세타 자리에 대입을 하면 대입한 거 곱해서 불러볼래? 40 곱하기 R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봐봐. 이거 R이라는 문자를 변수로 갖는 2차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최고차함계수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럼 최대값, 최소값 중 뭘 찾을 수 있어? 최대값을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최대값 찾으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겠지. 그치? R-20의 제곱 더하기 400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R이 몇일 때 최대값을 가져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궁금하잖아. 그치? 즉 결국은 그럼 R이 2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치? 그럼 그 R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그때의 중심각도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20세타는 80 빼기 40이니까 세타 얼마 나와? 똑같이 방금 전이랑 똑같이 2라디안 나오네. 아니, 모든 문제가 다 2라디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야. 그치? 우연히 두 개 풀었는데 둘 다 2라디안인 것 뿐입니다. 오케이?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 관련된 겁니다. 공식 뭐 이 정도는 외워줄 수 있죠. 그쵸? 이 정도는 외워줄 수 있습니다. 자, 삼각 B의 정의. 삼각 B. 자, 삼각 B.
삼각비라는 게 직각삼각형에서 세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부르죠. 그쵸? 그쵸? 직각삼각형에서 뭐 적어야 돼? 미래야 적어야 돼? 시간 좀 줘? 적어 할게. 아 왜 이렇게 간지럽냐 이거. 슥싹.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빰빰빰빰빰빰. 아 뜨거워. 아이고. 흐아. 뚠뚠뚠뚠뚠뚠. 됐어요? 됐어. 자, 볼게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의 비를 이제 삼각비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웠죠. 요 각에 대한 사인 값하고 사인이라는 녀석하고 코사인이라는 녀석하고 탄젠트라는 녀석하고 요렇게 이제 세 마리가 있단 말이야. 그치? 요 세 마리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할 건데, 우리 한글로 먼저 얘기해 볼까? 사인은 뭐분의 뭐라고 배웠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배웠고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배웠고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배웠습니다. 대답 좀 해줄까요? 대답 좀. 자,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게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요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관찰하고자 하면 사인 값은 여기를 관찰하는 거고요. 코사인은 여기를 관찰하는 거고, 탄젠트는 이제 뭐 요각을 관찰하는 거다. 뭐 S자고 되게 특이하게 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이름이 뭐 그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뭐 나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보면 여기서 뭐분의 뭐라고 해야 되겠어? C분의 뭐라고? B라고 해야겠지, 그치? 자, 여기서는 코사인은 뭐분의 뭐라고 해야 되겠어? C분의 A라고 해야 되겠지.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해야 되겠어? A분의 B라고 해볼게요. 알았지? 자, 근데 있잖아. 친구들, 얘랑 더하면 몇 도야? 90도는 호두법으로 몇 라디안이야? 2분의 파이. 아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었잖아. 그치? 그럼 요 각의 크기를 내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정도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 각의 사인 값, 저 각의 코사인 값, 저 각의 탄젠트 값. 괄호를 꼭 써줘야 돼. 여기다 이렇게. 자, 요 세 각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봐봐.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뭐분의 뭐야? C분의 A죠. 그쵸? C분의 A. 요 각의 코사인 값은 뭐분의 뭐야? C분의 B겠지. 그치? 윤지야, 시동 꺼진다. 그럼 안 된다. C분의 B. 요 각의 탄젠트 값은 B분의 A. 자, 여기서 우리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봐봐. C분의 A 똑같지, 그치? 요 각의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요 각의 사인이 똑같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언제 똑같냐면, 봐봐. 얘랑 요 각이랑 합이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그치? 합이 90도일 때 이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은 같은 값입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요 합이 여기가 세타,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일 때 얘네 둘은 합이 똑같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합이 90도가 되는 두 각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요 녀석은 얘랑 얘는 합이 90도가 되는 두 녀석인데 그 두 녀석의 탄젠트는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그치? 즉 합이 90도인 녀석들의 탄젠트 값은 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합이 90도가 되는 탄젠트 값들은 곱하면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제 이런 거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하고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요 밑변 길이를 사인, 코사인 하고 r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봐봐, 얘분의 얘가 뭐야? 코사인이지. 봐봐, 얘분의 얘를 했을 때 코사인이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얘분의 얘 하면 코사인 세타 돼 안 돼? 되잖아, 그치? 윤지 이해돼? 이해돼? 마찬가지로 얘분의 얘 했을 때 사인 값이 나와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 뭐라고 하면 될까?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돼. 또는 이 상황하고 또 뭘 많이 쓰냐면 여기를 또 세타라고 하는데 요 길이를 밑변을 이번엔 x라고 합니다. 자, 그때 요 길이를 많이 물어봐. 나머지 한 변. 얘분의 얘가 뭐가 돼야 돼? 탄젠트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x니까 x 곱하기 그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야 돼. 이해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뭘 보냐면 우리 갑자기 연습 문제. 내 맘이야. 저 어디 피냐면 108쪽 피세요. 108쪽. 108쪽에 8-16번 연습 문제 8-16번을 풀 겁니다. 갑자기 그냥. 알았죠? 자, 잘 봐. 우리 다 배웠어. 이 문제 풀기 위한 지식을 다 배웠어요. 봐봐, 잘 봐. 잘 봐. 근데 집에 가서 또 다시 풀어봐야 된다. 자, 빨리 문제 읽어봐봐요. 8-16번 문제 읽어봐. 빨리 문제 읽어. 문제 읽어야 돼. 문제. 그림을 그리고 요렇게 하겠대. 자, 문제 읽어보면 뭐냐면 자, 문제가 뭐냐면 요 길이는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쵸? 그래 안 그래? 요 각의 크기가 1도야. 여기도 1도, 여기도 1도, 여기도 1도, 1도씩. 그럼 1도가 되게 요렇게 그은 지점이 P1이야. 그치? 그럼 1도에서 1도 더 갔으니까 요 두 칸 각의 크기는 2도겠지. 그치? 각의 크기가 2도가 되도록 그은 요 선이 P2야. 이런 식으로 1도씩 계속 늘린 거야. 그럼 맨 마지막 거 P89도는 89도가 되게끔 쭉 거의 90도에 가까운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조금 왜곡시켜서 그려놓은 거야. 알았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려놨을 때 우리 문제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쭉 요 길이까지 다 곱하래. 오케이? 자, 삼각형을 그럼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몇 도? 1도지. 얘를 삼각형이라고 보고 얘를 밑변으로 봐야 돼. 그럼 요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저기. 요 길이. 탄젠트 1도라고 할 수 있지, 여기가. 봐봐, 여기가.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도야.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탄젠트 1도.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밑변 길이가 1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OP1. 즉, OP1. 길이 1 곱하기는 안 쓸게. 그냥 탄젠트 1도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OP2 길이를 관찰하려면 요 각을 봐야겠지. 몇 도야? 2도잖아. 그치? 그럼 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얘분의 얘가 탄젠트 값이니까 탄젠트 2도. 그치? OP2는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 다음 건 탄젠트 3도. 그 다음 건 탄젠트 4도. 맨 마지막 건 탄젠트 89도. 이렇게 될 거야. 우리 문제에서는 얘네 다 어떻게 하래? 곱하래잖아. 자, 곱한 거 써보면 다 곱하면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탄젠트 3도 곱하기 점점 탄젠트 88도 곱하기 탄젠트 89도 이렇게 쓸 거야. 그치? 자, 이거 좀 전에 뭐 배웠냐면
합이 90도인 녀석들의 탄젠트는 곱하면 1 된다. 이런 거 배웠지, 그치? 그러니까 얘랑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이라는 거지. 즉 둘이 곱하면 1이니까 곱해서 1은 곱하면 안 하잖아. 사실 1을 곱했다는 건, 그치? 마찬가지로 얘랑 곱한 것도 1, 그치? 내 합이 90도가 되는 녀석들의 탄젠트 값은 곱하면 다 1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곱해야 될 탄젠트가 몇 개 있어? 지금 탄젠트가 89개 있잖아. 그럼 2개씩 짝지어져서 다 1로 바뀌겠지? 그럼 하나가 남네. 그렇지. 가운데 거 한가운데 탄젠트 짝꿍 없는 녀석 45도 요거 하나만 이렇게 남는다 이거지. 이렇게 다 지워지면. 근데 탄젠트 45도는 이미 얼마인지 알잖아. 얼마야? 1이야. 이제 이게 우리 문제 답인 겁니다. 됐나요? 됐죠? 됐죠? 이렇게 탄젠트를 곱하세요라는 건 합이 90도가 되는 녀석들끼리 곱하면 1이 된다라는 걸 좀 써먹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됐죠? 우리 다시 앞으로. 저 뒤에 보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풀리는 연습 문제가 있길래 한번 풀어봤어요. 짜짜짜짜짜. 삼각함수의 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으니까 이제 7-2번 한번 풀어봐야겠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참고로 그 7- 애들이 그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 문제에 그려져 있는 삼각형은 7-2번에 2번 문제 그림입니다. 1번 문제는 그림이 없어요. 얘들 알았지? 알았지? 1번 문제 그림이 없어요. 자, 그림 없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림 그려줄게. 7-2번. 1번. 자, 각 C가 90도래. 근데 BC의 3배가 AB랍니다. C가 90도인데 여기가 C고요. 그쵸? 그리고 짧은 데가 BC겠지. BC의 3배가 AB라니까 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3배래. 그치? 그럼 요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놔볼까? 요 길이는 몇 X야? 3X인 거야. 그치? 문제에서 그치? AB 길이가 BC 길이의 3배랍니다. 자,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하면 여기가 몇 X가 나올까요? 2 루트 2X 요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찾아놓고 우리 문제는 요 각 A라는 녀석의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럼 사인 A는 몇 분의 몇? 3분의 1, 그치? X는 약분될 거니까. 코사인 A는 몇 분의 몇? 3분의 2 루트 2. 탄젠트 A는 유리화하지 말고 그냥 부릅시다. 탄젠트 A는 몇 분의 몇? 2 루트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우리 계속 또 찾아볼까? 사인 B는 얼마야? 3분의 2 루트 2. 코사인 B는 3분의 1. 탄젠트 B는 2 루트 2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 각들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오른쪽 그림을 이용하여 라 그랬으니까 오른쪽 그림부터 하나 그려볼까요? 오른쪽 그림부터 뚜두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한참 더 그려야 돼. 이 정도 그리면 되나? 여기가 15도고요. 여기가 30도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여 사인 15도와 탄젠트 15도를 구하라는데 나는 사인 15도랑 코사인 15도랑 탄젠트 15도랑 또 우리 사인 15도를 찾으면 뭘 찾을 수 있냐면 합이 90도가 되는 녀석을 찾을 수 있잖아. 아까 전에 말했죠. 그치? 사인 75, 코사인 75, 탄젠트 75도 내가 싹 다 찾아줄 거예요. 알았지? 자, 볼게요. 자, 볼게. 자, 왜냐면 결국은 너희가 이걸 다 외워야 돼. 사인 15도와 우리가 머릿속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는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어야 하고요. 안 들어있으면 여기 표 보고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 15도와 75도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까지는 외워놔야 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볼게. 몇 대 몇 대 몇? 요 삼각형에서 몇 대 몇 대 몇? 이거 알잖아. 요 삼각형에서. 특수각이니까. 1대 루트 3대 2. 그럼 요 길이 1, 요 길이 루트 3, 요 길이 2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봐봐. 여기 30도면 여기 몇 도야? 150. 그럼 여기 몇 도야? 15.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즉,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야. 그치?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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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요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겠지, 그치? 자, 요 길이를 x라고 두면 x의 제곱은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얘가 4, 5, 6, 7, 8 플러스 4 루트 3이야, 그치? 그럼 x가 얼마인 거야? x는 루트 8 플러스 4 루트 3인 거야.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라고 불러, 이런 거? 처음 봐, 혹시? 수학상에서 안 배웠나, 혹시? 수학상에서 혹시 안 배웠어? 수학상에서. 봐봐, 자, 그럼 그냥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이 정도. 과정 몰라도 돼, 이 정도는. 봐봐. 12?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자, 얘들아, 이거 제곱시켜봐. 루트 12가 몇 루트 몇인데? 2루트 10이잖아, 2루트 12. 2루트 12가 몇 루트 몇이야? 3. 봐봐. 지금 x를 제곱시켰더니 8 플러스 4루트 3이지. 그럼 요 녀석 제곱시켰더니 8 플러스 4루트 3이지. 그럼 둘이 똑같은 숫자야, 안 똑같은 숫자야? 똑같은 숫자야. 즉, 요 x가 지금 루트 6 더하기 루트 2예요. 알았죠? 요 정도만 해놓읍시다. 알았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찾는 것들을,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니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뭐 내가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요. 알았지? 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알았죠? 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내가 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냐면, 저 책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교육 과정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았죠? 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다시 지워. 어쨌든 여기가 6 루트 플러스 루트 2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큰 삼각형 봐봐. 큰 삼각형. 사인 15도. 요 각의 사인값 얼마야? 사인 15도. 그렇지.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 유리화하려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곱해야 되지. 그렇지? 유리화까지 하면 결론 뭐만 남냐면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만 남아. 유리화를 하고 나면. 알았죠? 유리화하고 나면. 자, 코사인 15도도 해볼까? 코사인 15도 뭐분의 뭐야? 근데 저 사인 15도 할 때 왜 분모 4야. 미안해. 미안해. 유리화하면 코사인 15도 뭐야? 유리화하기 전에 거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야겠지, 그치? 얘도 유리화, 윤지야, 유리화 해야겠지, 그치? 유리화하고 나면 유리화만 할게. 그냥 유리화 되게 규칙적이게 생겼거든. 유리화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입니다. 자, 탄젠트 15도 뭐분의 뭐야?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야. 뭐 난리가 났어. 유리화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사인 15도, 코사인 15도, 탄젠트 15도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럼 사인 75도를 할 건데, 사인 75도는 코사인 15도랑 똑같다 그랬죠. 합이 90도가 되는 녀석들끼리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고요. 그럼 코사인 75도는 얼마게? 4분의 그렇죠.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탄젠트 75도는 얼마게? 그림 보고 금방 찾을 수 있어. 몇 분의 몇? 그렇죠. 2 더하기 루트 3 얘분의 얘가 될 거니까.
됐어요. 자, 요 내용을 있잖아. 요걸 어디다 써놓냐면 그 책에 89쪽 상단에 89쪽이나 88쪽 상단에 저걸 써놔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나는 사인 15도와 75도의 삼각비를 어디다 써놨다. 오케이? 정석책 어딘가에 요걸 써놨다 정도만 기억해. 알았지? 나오면 펴보면 돼. 알았지? 나오면 펴보고 찾았으면 돼. 이거 바로 안 헤어져. 이거 진짜 자고 일어나면 안 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15도, 75도 나왔을 때마다 찾아서 보는 거. 알았지? 15도, 75도. 정석책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슉 넘기다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 그치? 책에다가, 꼭 책에다가 써놔요. 책에다가 써놓고, 잘 보이는 데 이렇게 써놓고, 15도나 75도가 나오면 그때마다 계속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짠! 다음. 자, 벌써 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7단원이 반절이 끝나가요. 따단. 며칠 전에는 지금 막 복도에서 막 초딩들이 막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려가지고. 여기서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무슨 학원이. 다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그치? 그래, 안 그래? 공부 안 하는 애들 다 내쫓아야지, 그치? 자, 일반 가계의 상가함수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일단 각도라는 녀석을 좀 새롭게 좀 표현을 해볼 거예요. 각도, 봐봐. 플러스 각과 마이너스 각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을 설정을 할 거거든. 방향. 자, 우리 이런 거야. 요 책에 시초선이라는 단어와 동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 시초선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평면이 있어요. 평면에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서 여기를 기준, 시초선이라고 부르면 돼. 이쪽 X축 양의 방향 쪽 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불러.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치? 그렇잖아. 지우개라고 부른대. 그냥 그러네. 그냥 그런 말잖아. 그치? 이 지우개 왜 지자라는 말이 왜 붙어? 우리 이러지 않잖아. 그치? 그냥 시초선이라고 한네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뭐 이렇게 잘 까먹어지진 않아. 동경은 뭐냐면 움직이는 바늘 같은 녀석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막 바늘이 막 여기서 막 빙글빙글 도는 거지. 얘를 기준으로 바늘이 빙글빙글 돌아. 이 빙글빙글 도는 요 움직이는 요 녀석을 동경이라고 한다 이거야. 나는 그냥 편의상 그냥 바늘이라고 할게. 바늘. 알았지? 마치 시계 바늘 마냥 그냥 바늘이라고 할게. 알았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양의 방향의 각과 음의 방향의 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도 시계가 도는 것도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에 따라서. 그치? 그런 얘기를 하듯이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걸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30도 라는 표현은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돌아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플러스 120도 이런 것도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도만큼 돌아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45도 이런 것도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여기 요렇게 돼 있던 거에서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45도만큼 돌아가 있는 녀석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이동이 계속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이동이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 자리에 올 수도 있어. 그치? 그래, 안 그래? 봐봐. 30도만큼 움직이면 양의 방향으로 지금 요만큼 와 있겠지. 그치? 여기가 30도만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해 볼까? 양의 방향으로 390도. 오케이? 그럼 이건 뭘까? 360도가 한 바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한 바퀴가 빙글 돌고 몇 도 더 와야 돼? 30도 더 와야 돼. 즉 바늘이 같은 위치에 있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근데 있잖아, 우리가 봐봐. 어떤 그냥 원판이 있어. 룰렛이 있어. 룰렛 이렇게 탕탕 손가락으로 이렇게 탕 치면 바늘이 막 빙글빙글 돌다 멈춰. 그러다 여기에 멈췄대. 근데 이것만 보면 딱 이 결과물만 보면 오케이, 그냥 바늘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만 보면 요 새끼가 몇 바퀴 돌고 여기서 멈췄네. 이거 알아? 모르잖아. 그치? 몇 바퀴 돌고 와서 여기 멈췄는지 알아? 그냥 내가 이렇게 튕겼더니 돌다가 탁 여기 멈췄대. 그냥 이게 몇 바퀴 도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즉 그러니까 이 두 각도는 그냥 같은 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됐니? 바늘이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해돼? 그냥 바늘이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면 몇 도가 되겠어? 360도. 얼마 되겠어? 750. 750도가 되겠지. 뭐 하는 거야? 750도. 한 바퀴 더 돌면 1110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바늘이 여기 와 있는 거지. 지금 이만큼이 30도인데 그럼 음의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인 거야? 그치? 마이너스 330도만큼 움직인 것도 똑같은 거야. 그치? 이해됐니? 그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요만큼 돌아서 여기까지 딱 와서 이거 얼마큼 간 거야? 마이너스 690도 간 거야. 즉 여기서 360도씩 계속 빼도 다 바늘이 똑같은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오케이?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똑같은 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니? 이해돼? 그러면 이 바늘 한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가지잖아. 그치? 무한개잖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치?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 놨습니다. 일반화 시켜 놓은 각이다라고 해서 일반각이라고 부르는데, 자 봐봐. 일반각을 뭐라고 쓰냐면 얘를 이렇게 씁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요렇게 써놓으면 봐봐. 요렇게 써놓고 여기 n은 정수예요. 이렇게 정수라는 건 뭐 0, 1, 2, 3 이런 것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되는 거지. 그치? 봐봐. n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30. n에 1 집어넣으면 390. n에 2 집어넣으면 n에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 n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n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나와. 그치? 즉, 요 무수히 많은 각을 요렇게씩 하나로 표현해 놓을 수 있잖아. 그치? 이걸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생님, 요 자리가 30도가 아니고 있잖아. 390도라고 써도 상관없어. 알았지? 왜?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9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0. 그치? 2 집어넣으면 750. 3 집어넣으면 40.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30. 이렇게 될 거거든. 그치? 그치? 상관없겠지. 그치? 요 자리에는 뭐 딱히 무조건 30이라고 써야 된다. 이러지 않아. 근데 보통은 좀 간단한 거 써놔요. 좀 보기 좋게 써놓으려고. 우리가 보기 좋게 써놓으려고 정리를 하는 건데. 그치? 그치? 이왕이면 좀 보기 좋은 걸 쓰자. 뭐라고? 30 이렇게. 이해됐니? 아니 선생님 나 일단 마이너스 330 쓰고 싶은데 그럼 써도 된다고. 알았지? 누가 뭐 때려 죽이고 그러지 않는데, 틀렸다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보통은 비교적 간단한 걸 쓰자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통 이 자리는 0도와 330도 사이에 있는 녀석을 씁니다. 알았지? 보통은 이제 막 나는 여기다 750도 써놓을래요 이랬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해. 알았지? 어쨌든 요걸 뭐라고 한다? 요렇게 표현해 놓은 각을 뭐라고 한다? 일반 각이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 자, 그럼 일반각을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냐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따라 쓰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쓰고 요 뒤에만
요 바늘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표현 방법 하나만 써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요 바늘이 나타내는 간단한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 하나만 써주면 돼. 자, 우리 91쪽에 보기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얘도 좀 일반각으로 나타내 볼게요. 알았죠? 네. 여기는 초반에 아주 생소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 문제를 거의 다 풀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동경은 뭐라고? 바늘이라고. 알았지? 바늘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랍니다. 봐봐. 일단 1140도가 바늘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파악해볼까? 한 바퀴가 360도지. 세 바퀴 돌면 얼마야? 1080이야. 그럼 1080도 세 바퀴 돌고 얼만큼 더 갔어? 60도만큼 더 갔지, 그치? 아니, 세 바퀴 돌고 60도만큼 더 갔는데 세 바퀴 돈 건 티가 나? 안 나지. 그냥 60도만큼 요렇게 간 것처럼 보일 거야. 그치? 이해돼? 그럼 일반각 뭐라고 쓰면 되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제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야. n에 0 들어가면 60, 2 들어가면 뭐 420, 뭐 3 들어가면 114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죠? 요게 그냥 내가 찾는 답이다라는 겁니다. 2번. 근데 최고 되었니? 여기 있다. 490도. 자, 490도는 한 바퀴하고도 얼만큼 더 간 거야? 130도 더 간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30도 이렇게 쓰. 내가 지금 도 표시 안 빼먹고 계속 하는 거 지금 보이죠, 그렇죠? 60분법 쓸 때 계속 써야 됩니다. 이거 귀찮다고 안 쓰고 이러면 선생님이 막 틀렸다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우와씨. 자, 좀 어렵다. 봐봐. 360도가 몇 파이야? 우리 180도가 파이였잖아. 360도가 2파이였죠. 호도법으로는 2파이 곱하기 n이지. 간단하게 뭐라고 쓰냐면 2n 파이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2n 파이 플러스 여기에 머시기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았지? 이해됐죠? 자, 근데 그럼 2파이가 한 바퀴지? 그럼 얘는 있잖아. 거꾸로 몇 바퀴 돌았어 지금? 거꾸로 7바퀴가 14파이지. 그치? 한 바퀴 2파이니까 14파이만큼 돌고 거꾸로 파이만큼 더 갔지. 그치? 그럼 결국 바늘이 어디 와 있는 거야? 바늘이 여기 와 있는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거꾸로 7바퀴만큼 돌고 그 다음 180도만큼 더 갔어. 거꾸로. 그럼 결국 이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몇 도라고 할 수 있어? 180도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호도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호도법으로 써줄게. 봐봐. 2n 파이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180도를 써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자, 마지막 네 번째 6분의 35파이. 자, 6분의 35파이도 몇 바퀴가 들어있지? 2파이가 한 바퀴야. 알았지? 2파이가 한 바퀴, 2파이가 한 바퀴. 얘 안에 몇 바퀴가 들어있어? 두 바퀴. 그럼 두 바퀴 빼면 얼마 남아? 그러니까 얘가 두 바퀴가 4파이잖아. 그치? 4파이 플러스 24니까 6분의 11파이 남아? 그래 안 그래? 즉 두 바퀴 돌고 6분의 11파이가 뭐 파이보다 한참 큰 값이잖아. 그치? 6분의 파이가 30도거든. 그치? 그럼 얘가 11번이니까 300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거의 뭐 이만큼 이렇게 와 있는 거야. 그쵸? 이해돼? 그럼 어쨌든 뭐라고 쓰면 되냐? 360 아니 2n 파이 플러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각이 그냥 뭐 얘 같아. 그치? 그치? 2파이 안에 들어와 있는 각. 2파이가 360도니까 360도 안에 들어와 있는 각 써주면 돼. 그냥. 알았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이거 있잖아. 요런 얘기를 해. 우리가 바늘의 위치를 보고 이 바늘의 위치는, 그래서 이 각도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요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 각이다, 2사분면 각이다, 3사분면 각이다, 4사분면 각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그럼 뭐겠어? 딱 느낌 오지? 바늘이 1사분면에 몇 바퀴를 돌았던 바늘이 1사분면 어딘가에 있으면 그 각을 1사분면 각이다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돼? 몇 바퀴를 돌았던 바늘이 2사분면에 있으면 걔를 2사분면 각이다. 바늘이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 각이고 4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치? 이해됐니? 그걸 이제 식으로 좀 한번 표현해볼까? 자, 봐봐. 그래서 짠 세타가 각에 어떤 각 세타가 있는데 요 녀석이 1사분면 각이다 이라고 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냥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바늘이 요 사이 어딘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0도,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0도랑 90도 사이면 되는 데가 아니라 한 바퀴 돌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어떤 각을 내가 2n파이 플러스 알파 요렇게 표현했을 때, 그치? 오케이, 이거 일반 각으로 표현했다라는 얘기 알았지 지금? 오케이, 일반 각으로 표현했을 때 얘가 세타가 1사분면 각이 되려면 요 알파가 0도랑 90도 사이여야 돼. 그치? 90도는 2분의 파이죠. 그쵸? 이해됐니? 이해돼? 이해돼? 일반 각으로 표현했을 때 요 뒤에 남아있는 요 녀석이 0도랑 90도 사이여야 돼. 몇 바퀴는 돌든 말든 상관없다고. 이해됐니? 이해돼? 선우 이해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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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돼요? 요 세타가 2사분면 각이려면 요 알파, 요 뒤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 90도보다는 크고요. 180도는 몇 파이라고 써야 돼? 그냥 파이라고 써야 돼. 그치? 파이보단 작다가 돼야 되고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려면 파이보다는 커야 하고요. 270도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2분의 3파이. 90도 3개 있는 거니까 2분의 3파이보다 작다라고 되고요. 세타가 4, 4분면 각이라는 얘기는 요 녀석이 2분의 3파이보단 크고요. 2파이 한 바퀴보단 작은 상태이다. 참고로 90도는 어느 4분면의 각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치? 바늘이 요렇게 있는 거는 바늘이 요렇게 있는 건 어느 4분면의 각도 아닌 거예요. 알았지? 요걸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좀만 더 하고 쉴게요. 하나만 더 하고 쉬어야 됩니다. 자, 그 요 녀석이 책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얘가 책에 없어요. 이건 좀 따로 적어놔야 돼. 알았지? 이거 하나 좀 따로 적어. 이거 책에 따로 어디 안 써 있거든. 빠빠빠빰빰빰빰빰빰.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동경 뭐라고? 바늘이라고. 동경은 바늘이야. 동경은 바늘이. 바늘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알았지? 그럼 막 각도가 각이 2개가 생기는 거야. 알았지? 그럼 그 두 바늘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얘네 각의 표현 방법이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걸 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알았지? 자, 볼게요. 봐봐. 자, 5개가 나오는데 외우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기는 해. 외우기가 쉽진 않아. 이 5가지가 되게 헷갈리거든. 자, 첫 번째는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늘 2개가 일치한대. 그 막대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좀 길다는 막대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없네, 그치? 아씨, 없어. 이걸로 하자. 오케이? 두 막대기가 각이 딱 일치해 있대. 그럼 사실 둘이 각이 각이 그냥 똑같다라고 해도 되지만 모르잖아. 얘가 한 바퀴 더 돌고 온 걸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요 녀석이 막 거꾸로 막 200바퀴 돌고 온 건지 모르잖아. 그치? 이걸 몰라. 그치? 이해돼? 그럼 어디가 똑같겠어? 그냥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놨을 때 여기만 똑같으면 되겠지. 이해돼? 그럼 여기만 똑같다를 뭐라고 정리를 해놓냐면 봐봐. 일치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어떤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이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이 일치한대. 그치? 그럼 알파가 얘가 2n파이 플러스 뭐식이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 그치?
베타는 똑같이 2n파이 2n파이라고 할게. m도 역시 정수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2n파이 뭐식이 이렇게 써져 있을 건데, 그치? 요 뒤에 들어가는 요 녀석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요 두 녀석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두 개를 빼면 있잖아? 이 둘이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치? 둘이 빼면 뭐 빼는 거 뭐에서 뭐 빼든 상관없어. 이 n과 m은 어차피 모르잖아. 어차피 내가 모르는 정수지, 그치? 여기서 요 일반각에서 들어가는 요 n은 어떤 정수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정수야, 그냥, 그치? 아무 정수나 막 써도 상관없지. 그냥 그럼 얘끼리는 빼면 없어졌지. 그럼 얘에서 얘 빼면 2파이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 2파이로 묶으면 괄호 안에 뭐 남아? n-m 남는데 어차피 n도 정수, m도 정수 아니야? 그냥 둘 다 임의의 정수잖아, 그치? 어차피 그럼 n 빼기 m 한 것도 임의의 정수겠지. 정수끼리 빼면 그냥 무언가 정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무언가 관심 없다고, 알았지? 그래서 그냥 뺀 게 2n파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네, n 헷갈리니까 여기를 뭐라고 쓸까? k라고 써볼까? 여기를 m이라고 써볼까? 어차피 내가 모르는 녀석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여기서 n은 정수예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은 두 개를 빼면 2n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둘이 빼면 2n파이에요. 둘이 빼면 2n파이입니다. 일치하는 상황 두 동경을 빼면 2n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일치하는 상황 둘이 빼면 2n파이, 빼면 2n파이. 다섯 가지가 빼면 2n파이, 빼면 2n파이 플러스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건 더하면 2n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규칙이 있게 나오거든. 자, 두 번째 게 뭐냐면 일직선 반대 방향. 일직선 반대 방향을 다른 말로 원점 대칭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두 바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딱 이렇게 일직선 반대 방향으로 바늘의 위치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역시나 몇 바퀴 돌고 이 자리에 온지는 몰라. 얘도 몇 바퀴 돌고 왔는지는 몰라, 그치? 그치? 하지만 역시 이 뒤에 있는 두 녀석을 비교해 봤을 때 얘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내 손에 있구나. 그림을 하나 그렸을 때 뚱뚱뚱뚱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 얘들아. 부탁이야. 잘 봐줘. 알았지? 바늘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일직선 반대 방향이 되게 또 다른 바늘 하나가 이렇게 있대. 그럼 요 제일 이쁘게 생긴 요 각을 봤을 때 요 각은 몇 도 차이겠어, 둘이? 180도 차이겠지, 그치? 한 녀석이 다른 녀석보다 지금 180도만큼 더가 있잖아, 그치? 즉 뒤에 붙어있는 요 녀석을 비교했을 때 둘이 180도 차이여야 돼, 그치? 그럼 뭐 둘 중에 뭐 얘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고 치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어차피 얘에서 얘를 빼면 여긴 모르니까 요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얘도. 그치? 그럼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면 뒤에 붙어있는 녀석이 180이 남겠지. 이해됐니? 이걸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즉 둘이 빼면 2n파이 플러스 180도. 180도 파이 라디안이잖아. 그치? 역시 n은 정수예요. 요게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에 있기 위한 조건이야. 아니 선생 문제를 이런 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아직 3개 더 배워야 하거든. 근데 문제부터 좀 풀고 이 문제가 요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에 좀 문제 좀 풀고 나머지 3개 더 해볼게요. 나머지 3개 지금 요 페이지 하고 나머지 3개만 설명해주고 쉴 거야. 좀만 참아봐. 자, 기본 문제 7-4번입니다. 기본 문제 7-4번. 기본 문제 7-4번. 기본 문제 7-4. 기본 문제 7-4번. 기본 문제 7-4번. 기본 문제 7-4번. 94페이지. 자, 90도보다 크고요. 세타가 180도보다 작답니다. 몇 파이? 2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몇 파이? 파이보다 작다. 라디안 가지고 풀 거야. 알았지? 라디안 가지고 풀게요, 그냥. 자, 그때 1번. 세타와 6세타라는 녀석이 서로 동경이 일치한대요. 이해됐니? 그때 이 녀석을 구하래. 사인 세타 플러스
도의 값을 구하랍니다. 으악, 여기 그냥 90도로 풀자. 그냥 60분법으로 풀자. 여기도 6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자. 풀죠. 그럼 여기 뭐라고 하면 돼? 2n파이를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면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2파이가 360도니까 여기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돼. 그치? 자 볼게요. 봐봐. 둘이 일치한다고? 어쩌자고? 뺀 게 2n파이라고. 둘이 빼면 몇 세타? 5세타가 2n파이라고. 2파이가 360도라 그랬어. 그치? 2파이가 360도라 그랬다. 자 그럼 세타는 5로 나누면 얼마야? 얼마야? 72도 곱하기 n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n은 정수 들어가 되지. 봐봐 요 안에 들어가 정수를 찾을 수 있거든. n이 0이면 몇 도야? 0도. 그치? 이 안에 있어 없어? 없어. n이 1도면 72도 있어 없어? 없어. n이 2면 144도. 그치? 144도는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찾는 세타가 몇 도라는 거야? 144도라는 거야. 그럼 사인 세타라는 게 사인 몇 도를 구하라는 거야? 사인 120도를 구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아직 못 구해. 알았지? 140, 미친놈. 150도. 이것도 아직 못 구해, 얘들아. 알았지? 사인 150도 아직 못 구합니다. 이거 아직 안 알려줬죠.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알았지? 오케이. 그냥 세타를 요렇게 찾는다만 기억해. 알았지? 사인 150도는 좀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알려줄게. 알았지? 쉬는 시간 이후에. 한꺼번에, 얘도 이제 할 말이 많아서.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세타와 6세타가 이번엔 일직선 상에 있고 반대 방향에 있대. 그치? 일직선 반대 방향에 있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뺀 게 2n파이 플러스 파이. 그치? 즉 2번 문제는 그러면 두 개를 뺀 게 5세타가 뭐가 돼야 된다고? 2n파이 360도 곱하기 하고 플러스 파이 얼마? 180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 그치? 즉 여기서 5로 나누면 72도 곱하기 n 플러스 36도.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는 n이 0일까 1일까 2일까 3일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간 n값 얼마일까? 1이어야지. 그치? n값이 1이야. 따라 세타는 얼마야? 108도야. 그쵸? 내가 찾는 세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코사인 그럼 120도 구하세요. 근데 그거 역시 못 구하니까 그냥 일단 버려요. 알았죠? 이렇게 세타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용을 해야지만. 이해됐니? 이해됐니? 졸라 신기하대. 그러니까 108도는 6배를 곱하면 6세타를 곱하면 108도와 반대 방향의 바늘이 위치해 있대. 그런 얘기야. 여기도 144도는 6배를 하면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져 있대 지금. 그냥 그런 얘기야 지금. 알았지? 오케이. 자 남은 3개. 자 남은 3개 더. 남은 3개 뭐냐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쓰러질 것 같아. 자 남은 3번은 여기 X축 대칭. 4번은 Y축 대칭, 5번은 Y는 X 대칭입니다. 오케이, 원점 대칭은 저기 2번에 있으니까, 그치? 2번에 있잖아, 원점 대칭은. 자, X축 대칭 볼게요. 두 하늘이 X축 대칭이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뭐 한 녀석이 요렇게 돼 있으면 다른 한 녀석이 지금 요렇게 바늘이 있어야 X축 대칭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요 뒤에 들어오는 요 녀석은 0도와 360도 사이 각을 쓸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요 뒤에 있는 바늘은 각은 요 바늘에 그 이쁘게 생긴 각은 요 부분이겠지. 요 바늘에 이쁘게 생긴 각은 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치? 0도와 360도의 각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 안 그래? 야 그럼 얘 잘라다가 이 각을 여기다 딱 갖다 붙이면 얘랑 합치면 몇 도라는 거야? 360도라는 거야. 즉 요 두 녀석을 더하면 360도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두 숫자를 지금. 그치? 예를 들어 30, 330 이렇게 돼 있어야 X축 대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즉 둘이 더하면 360이 돼 있다는 건데 봐봐. 그러면 두 녀석을 더한 게 360 2n파이라고 써볼까? 2n파이 플러스 360은 2파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 2파이를 묶을 수 있어 없어? 뭐 나와? 야 어차피 n도 이미의 정수인데 어차피 내가 모르는 정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돼. 이해돼? 이해돼? 어차피 내가 모르는 값이 그러니까 n자리에 0, 1, 2, 3, 4 어차피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잖아. 그치?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0 넣나? 요렇게 써놓고 1 넣나? 어차피 똑같은 값이잖아. 그치? 이해됐니?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돼? 이해돼서? 됐어. 자, 이게 3번 x축 대칭 뭐다? 더하면 2n파이다. 됐나요? 더하면 2n파이. 4번 y축 대칭. 4번 y축 대칭은 띠링띵띵띵띵띵 띠리띵띵띵띵띵. y축 대칭 한 녀석이 이렇게 있으면 한 녀석이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각의 크기가 하나가 이만큼이면 하나는 각은 항상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각을 표시하는 건. 근데 똑같기는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 그치? 그럼 봐봐. 요 부분 잘라다 여기다 딱 붙일 수 있지, 그치? 그럼 요각하고 요각하고 더하면 180도가 되겠네, 그치? 즉, 요 예쁘게 생긴 뒤에 붙어 먹은 요 각을 더한 게 180도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요 각을 더한 게 파이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은 두 개를 더하면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그쵸? 역시 n은 계속 정수입니다, 알았지? 오케이, 지금 1, 2, 3, 4번 4개가 굉장히 순서가 규칙 있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순서가 돼 있어요. 뺀 게 2n파이, 뺀 게 2n파이 플러스 파이, 더한 게 2n파이, 더한 게 2n파이 플러스 파이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쵸?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유제 7-8번에 대한 얘기. 그거 내가 풀어줄 거거든. 유제 7-8번 내가 풀어드릴 겁니다. 왜냐면 내가 말하는 얘가 5번. 슉슉. y는 x에 대한 대칭. 얘가 5번이거든. 지금 얘가 5번이에요. 자, 봅시다. 이번에도 좌표평면이 하나가 띠리리리리링 띠리리리리링 이렇게 있으면 y는 x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두 바늘이 저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된대. 오케이, 뭐 이쁘게 하나 그려볼까? 이쁘게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둘이 이런 상황이 지금 y는 x 대칭인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예쁘게 생긴 각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랑 여기겠지, 그치? 봐봐, 요 부분이 여기랑 크기가 똑같겠지, 그치? 그럼 요각하고 요각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90도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렇잖아. 요각하고 요각을 더하면 90도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여기에 가서 붙을 거니까. 즉 뒤에 붙은 요 이쁘게 생긴 요 두 녀석을 더한 게 90도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즉 얘네들은 두 개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동경을 더했을 때 2n 파이 n 바퀴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얘가 90도 얼마?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더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까지 요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알았죠? 오케이, 됐죠?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돼. 5개는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알았지? 시험에 딱 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거야. 알았지? 한 문제 이거 써줘야겠다.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거야. 문항 출제. 무조건 딱 한 문항 출제. 이거 다 맞춰라. 다 맞춰라.
현우야, 잠 안 자고 뭐하냐? 평소에 너무 피곤하니? 숙제 다 했니, 현우? 수학상? 네. 오호. 그 앞에 밀린 것도 조금씩 해, 알았지? 아이고, 아이고. 겨울방학을 열심히 나지 않은 중3 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 겨울은 수학 1등급 진짜 있잖아. 진짜 별거 아니야, 진짜. 수학 1등급. 특히나 이 동네 시험이 워낙 쉬워. 수학 시험이 이 동네 수학 시험이 워낙 쉬워가지고 대진고 이런 데가 그러니까 보통 정도 되는 거지. 다른 데가 시험이 워낙 쉬워가지고 1등급 진짜 어렵지 않게 맞을 수 있어요. 조금만 열심히들 하면. 자, 우리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걸 해볼 겁니다. 쉬는 시간 동안 계속 켜져 있었나 얘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삼각함수라는 녀석을 정의를 할 겁니다. 아니 왜 함수라는 단어가 붙냐면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 하나를 고르면 그 녀석이 공역에 있는 원소 어디 하나에 대응이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즉 봐봐 이런 거야. 어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데 사인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논하고 싶으면 여기에 각도가 30도라는 각도가 2분의 1에 대응된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그치? 함수라는 거의 정의가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상태를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즉 각도를 정역으로 그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공역으로 갖는 그런 함수를 얘기하려고 함수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졸라 큰 각, 막 1140도 뭐 이런 것들도 표현을 받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사인 1140도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지. 그치? 그쵸? 우리는 끼케 예각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치? 끼케 예각밖에 몰라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원 그릴 필요 없고요. 반직선 먼저 알아? 반직선? 한 점에서 출발해서 한쪽 방향으로 쭉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직선 반직선이라 그러죠. 그치? 저 좌표 평면이 있고요. 좌표 평면이 있고요. 어딘가 한 점 P가 있습니다. P가 어디 있을진 나도 몰라요. P가 뭐 어딘가 하나 있어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동경 OP, 원점을 O라고 하면 OP라는 반직선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늘인 겁니다. 요 바늘에 의해서 생기는 요 양의 방향 쪽 각,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양의 방향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한 바퀴 돌아왔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 이때 사인 세타라는 녀석과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과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게 정의예요. 정의. 요 길이를 r이라고 하는데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정의합니다. 약속이야. r분의 y야. 앞으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고 r분의 y입니다. 알았죠? 사인은 r분의 y. 알았지?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입니다. 예각일 때는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x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y여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뭐 이런 거랑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게 예각이 아닐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 알았지? 오케이, 예각이 아닐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놔야 돼. 봐봐. 그러면 만약에 P라는 동경이 뭐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뭐 편의상 마이너스 2,3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마이너스 2,3이면 마이너스 2,3 뭐 이쯤 있겠지. 그럼 요 반직선이 요렇게 하나가 그려지겠지. 그치? 그때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보겠대. 여기가 마이너스 2,3이야. 그럼 질문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길이 원점에서 저 마이너스 2,3까지 거리.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내가 얘들아 어려운 거 물어보니 루트 13이잖아. 그치? 자 봐봐.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다? R분의 Y. 유리화하지 말고 대답해. 루트 13분의 3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이제 음수도 나와요.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아니 뭐 최종 원래 우리가 답 쓸 때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값이 그냥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만 알아보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요 R은 길이에요. 그쵸? 길이.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요 X랑 요 Y는 좌표야. 좌표니까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쵸? 좌표니까. 그치? 0도 될 수 있습니다. 그치? 뭐 X축 위에 이렇게 있으면 뭐 Y좌표가 0인 거고 Y축 위에 있으면 X좌표가 0인 거고 이런 거잖아. 그치?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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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럼 R값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이 점이 원점은 아닐 거야. 어차피 원점으로는 반직선을 못 긋잖아. 그치? 주어진 점 원점일 땐 반직선을 못 끄니까 요 값은 언제나 양수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 값은 언제나 양수예요. R값은 두 점 사이 거리 0,0에서 X, Y까지 거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볼게. 7-3번. 자 그대로 요 개념 그대로 7-3번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7-3번 93쪽입니다. 자 원점과 P를 지나는 동경이 P가 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데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데 자 그러면 대충 적당히 그림 그려놓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동경이 요렇게 있답니다. 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그치? 그럼 얘들아 요 길이 얼마인 거야? 요 길이는 5인 거야. 그치? 얘가 R값, X값, Y값인 거야. 그치? 그때 얘가 X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요. 알았지? 그럼 우리 문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하면 얼마야? 이제 5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써줄게. 알았지? 코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 5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3. 요렇게 쓰면 된다고요. 알았죠? 오케이.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오케이.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막 순서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이거는 정의야. 그냥 약속이야. 약속. 오케이. 그냥 우리 수학하는 할아버지들끼리 약속해놓은 거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들끼리 이런 약속을 해놨다. 그냥 그 정도면 배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값들을 구해보래. 얘 구해보고요. 또 얘 구해보고요. 얘도 구해보라니까. 자, 아쉬우니까 아쉽잖아. 그치? 아쉽잖아. 자, 봐봐. 인범이가 내가 다 보여줄게. 4분의 9파이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도 다 찾아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 이거 진짜 집에 가서 이거 진짜 다시 해요. 이 기본 문제도 다시 풀어봐야 돼. 여기도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다 찾아드릴게. 알았지? 자, 볼게. 빈. 그림 여기다 하나만 크게 그려놓고 문제 풉시다. 자, 일단 4분의 9파이는
바늘이 어디 있는지부터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근데 4분의 8파이가 한 바퀴, 2파이가 한 바퀴야. 이거 까먹으면 안 돼. 2파이가 한 바퀴지. 그럼 한 바퀴 하고 얼만큼 더 갔어? 4분의 파이만큼 더 갔지. 4분의 파이는 몇 도야? 아니야. 30도 아니야. 파이가 180도야. 180도 4로 나눈 거야. 45도. 그렇잖아. 그치? 즉, 한 바퀴 돌고 45도만큼 온 거니까 바늘이 이렇게 와 있을 거야. 그치? 이해돼? 그럼 점이 하나 필요하거든. 그치? 이런 점이 필요해. 그렇잖아. 이거 좌표가 있어야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할 거 아니야. 점은 있잖아. 요 점 위에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없어. 알았지? 요 위에 아무 데나 적당히 딱 찍어볼까? 뭐라고 할까? 45도니까 대충 45도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길이야 이 길이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3, 그런 거 하지 말고 간단한 3,3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3,3을 해줄게. 3,3 이렇게. 야 그럼 얘들아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3루트이잖아. 그치? 그럼 사인 값 얼마야? R분의 Y.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간단한 숫자로 놓고 풀어도 어차피 똑같아. 1 했으면 루트 2였을 거니. 어차피 약분되잖아. 그치? 상관없겠지. 그치? 이 선상 아무 데나 잡으면 돼. 0,0 이런 것만 아니면. 알았지? 코사인은 R분의 X. 그렇죠. 루트 2분의 1. 자, 탄젠트는 1.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지? 자, 두 번째 3분의 14파이. 우와 씨. 3분의 12파이가 4파이지. 그치? 4파이가 두 바퀴지. 두 바퀴 하고 얼만큼 더 갔어? 3분의 2파이만큼 갔지. 그래 안 그래? 3분의 2파이 몇 도야? 120도야. 그치? 120도. 얘를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 180 곱하기 3분의 2 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럼 120도만큼 바늘이 120도는 90도하고 30도만큼 더 갔어. 그치? 이해돼? 90도하고 30도만큼 더 간 상태야. 지금 바늘이 이 상태에 있는 거지. 얘들아, 요 각도가 몇 도란 얘기야? 60도란 얘기야. 봐봐. 좌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그림을 써야 돼.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지. 1대 루트 3이지. 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 루트 3 정도 잡으면 돼. 대신 왼쪽으로 갔잖아. 그치? 대신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갔으니까 2, 3면이니까. 그럼 요 길이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2겠지. 그치? 자, 그럼 R분의 사인값 R분의 Y 2분의 루트 3 R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돼? 120도니까 이쪽에 60도 되는 그림을 찾아주면 적당한 좌표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있잖아. 거꾸로 한 바퀴 돌고 거꾸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지. 그럼 이쪽으로 45도만큼 이렇게 와 있겠지. 이해돼? 그럼 좌표를 대충 이렇게 잡으면 1대 1이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요 길이 얼마? 루트 2. 자, 그럼 R분의 Y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R분의 X 루트 2분의 1 X분의 Y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이해됐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알았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몇 바퀴 돌고 거꾸로 몇 바퀴 가고 이런 각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이거 집에 가서 연습 몇 개 해봐요. 밑에 유제도 있고 위에 기본 문제도 좀 다시 풀어보길 바랍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다음은.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몇 사분면의 바늘이 있느냐에 따라 막 이 중에 몇 개가 막 음수가 나오기도 하고 얘는 뭐 다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이러지. 그치?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좀 관찰을 해볼 거거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관찰해 볼까요? 딴딴딴딴딴 슉슉슉슉슉슉슉. 봐봐. 자, 얘 그대로 써놓게. 얘 그대로 써놓은 채로. 자, 1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에. 어차피 R값은 언제나 양수야. 점이 몇 사분면에 있든 R값은 양수야. 그치? 1사분면은 둘 다 양수지. 그치? 1사분면은 둘 다 양수지. 1사분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지. 봐봐. 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사인값. 양수. R은 언제나 양수니까 양수분의 양수.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양수. 그치? 즉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all이라고 쓰는데 이 표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입니다 라는 뜻이. 알았지? 전부 양수. 자, 2사분면 볼까? 2사분면은 무슨 좌표가 음수야?
x좌표가 음수지. y좌표는 양수지. 자, 얘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R은 언제나 양수니까 양수분의 양수. 얘는 즉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야. 그치? 이렇게 써줄게. 2, 4분면에다. 자, 3, 4분면에 점이 있어. 3, 4분면은 좌표가 둘 다 음수지. R값만 양수고 얘네 둘은 음수지. 점이 3, 4분면에 있으면. 그치?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 즉 뭐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야. 그렇죠?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4, 4분면은 x좌표 양수고 y좌표가 음수지. 그치? 그럼 얘는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즉 뭐만 양수야? 코사인만. 사이좋게 하나씩. 1, 4분면은 셋 다 양수고 2, 3, 4, 4분면 요 순서대로 올사탕코 이 순서로 기억을 합니다. 올사탕코 이렇게 많이 외워요. 올사탕코 이 순서대로 1, 2, 3, 4, 4분면에서 양수인 녀석의 부호예요. 알았지? 1, 4분면은 전부 다 양수, 2, 4분면은 사인만, 3, 4분면 탄젠트만, 4, 4분면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봐봐. 보기 92쪽에 봐봐. 볼 필요 없다. 여기 보면 되겠다. 사인 세타가 양수고 코사인 세타가 음수래. 그럼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니? 이런 걸 판단하라고 나와. 몇 사분면 각일까? 2, 4분면이란 얘기야. 그치? 사인이 양수인데 코사인이 음수인 게 2, 4분면밖에 없다고 지금. 1, 4분면은 사인도 코사인도 둘 다 양수잖아. 그치? 3, 4분면은 얘네 둘 다 음수고 4, 4분면은 코사인이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는 무조건 2, 4분면 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치? 됐죠? 저 뒤에 또 문제가 하나 또 있던데. 저 뒤에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7-6번 연습 문제 7-6번 볼게요. 연습 문제 7-6번.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중학교 때 루트 a의 제곱하고 똑같은 기호 뭐야? 아니야. 이게 그렇지. a 절대값. a 절대값이죠. a 절대값이야. 그냥 없애면 안 돼. 왜? 이런 거 안 배웠나?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 배웠어? 루트 4라고 먼저 바꿔서 2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얘가 그대로 안 나와. 양수로 바뀌어서 나와. 절대값이랑 똑같아. 알았지? 오케이. 근데 자, 얘 얼마일까? 얘 2일까 마이너스 2일까? 아, 이거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 그치. 아이고. 얘가 정의가 뭐였냐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였어요. 봐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 이미 알잖아.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이거 두 숫자니까 마이너스 2야. 오케이? 이해됐니? 즉 있잖아. 봐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가 두 개로 나뉘거든.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이렇게 나뉘는데 a의 n승을 n제곱근 시킨 거야. 알았지? 요게 n이 짝수일 때 2, 4, 6, 8인 녀석들은 절대값 a로 바뀌고요. 무조건. 언제나 2일 때도 4일 때도 6일 때도 8일 때도. 홀수인 녀석은 양수 음수 상관없이 그냥 a 그대로 써주면 돼. 알았지? 홀수일 때는. 알았지? 자, 그럼 우리 문제 볼까요? 연습 문제 7-6번입니다. 연습 문제 7-6번. 자, 연습 문제 7-6번 보래. 자, 봐봐. (2분의 3파이) 몇 도야? 이거 몇 도야? 각도로 60분법으로 받치면 270도. 270도가 어디 있는 거야? 바늘이 여기 와 있는 거지. 그치? 2파이는 360도지. 270도랑 360도 사이에 있대. 몇 사분면 각이란 얘기야? 4, 4분면 각이란 얘기야. 그쵸? 4, 4분면 각이란 얘기고, 우리 문제가 절대값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인데 그 뒤에 써져 있는 세 녀석 봐봐. 사인 제곱 세타 루트니까 절대값 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은 세제곱근에 씌워져 있으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무조건. 알았지? 오케이. 그냥 코사인 세타. 탄젠트도 역시 네제곱근에 씌워져 있으니까 다시 절대값 탄젠트 세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그쵸? 자, 하나씩 볼게요. 봐봐. 4, 4분면은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올까? 부호 바꿔서 나올까? 부호 바꿔서 나오겠지. 부호 바꿔서 나오면 둘이 없어져. 4, 4분면은 탄젠트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그치? 4, 4분면 탄젠트 음수야. 그치? 음수니까 그대로 나와. 부호 바꿔서 나와. 부호 바꿔서 나와. 없어져. 그치? 그럼
그럼 코사인만 더해줘서 그냥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인데, 그치? 4, 4분면은 코사인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없이 그대로. 얘가 우리 문제 답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요 녀석이 그냥 우리 문제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후악. 봐봐, 연습 문제 7-5번. 이거 빨리 풀어봐. 이거 지금 풀어.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어. 봐봐, 7-5번. 3, 4분면 각인 것은 뭐냐?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여야 돼, 알았지?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어. 탄젠트만 양수. 4번, 그치? 그쵸? 4번. 그쵸? 코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니까 3, 4분면에 있는 건 4번이어야 돼.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렵지 않죠? 뭐, 요 정도는 뭐, 간단하게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짠짠. 하나만 넣으면 우리 이 단원이 끝나네요. 95페이지. 왜 이렇게 정전기가 왜 이렇게 생기냐? 진짜. 정전기 때문에 죽었네. 자. 좀 문제 읽어봐. 요 딱으로 생긴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요 딱으로 생긴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요 딱으로 생긴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각을 n등분한 문제. 7-5번. 자, 각을 n등분한 문제. 자, 원 하나 크게 그려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대요.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P1 여기를 1,0을 P1이라고 한대. 그 다음에 요 부채꼴을 얘들아 몇 등분한대? 지금 문제에서 10등분한대, 그치? 오케이? 10등분해서 생기는 요 첫 번째, 요 10등분했을 때 생기는 여기가 P2라고 한대. 첫 번째 점을. 두 번째 10등분한 지점을 뭐 P3라고 하네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10등분을 쭉 하겠다 이거 알았지? 뭐 끝까지 다 그림은 안 그릴 거고요. 그때 요 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답니다. 10등분 했으니까, 그치? 그럼 세타는 한 바퀴가 2파이지, 그치? 2파이를 10으로 나눈 크기일 거야, 그치? 당연히 한 바퀴를. 이해됐니? 그럼 몇 파이? 5분의 파이, 그치? 오키도키? 그럼 5세타가 몇 파이라는 얘기야? 파이라는 얘기거든, 그치? 자, 요런 문제들은 항상 뭘 이용하냐면 원점 대칭인 두 점을 좀 이용을 합니다. 원점 대칭인 두 점. 원점 대칭인 두 점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P2가 있으면 P2 맞은편에 또 누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왜? 얘가 180도잖아. 5파이가 180도지, 그치? 그럼 이만큼이 세타면 이만큼은 몇 세타겠어? 6세타. 왜? 세타만큼 가고 여기서 180도 더 가야 되니까, 그치? 이게 6세타지, 그치? 그럼 지금 우리 사인 세타 하고 예를 들어 사인 6세타를 비교를 해보면 요 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 몰라 A, B라고 그냥 예를 들어 해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지 않겠어? 이 길이는 똑같잖아, 그치? 그럼 요 사인 값은 1분의 B지. 요 사인 값은 1분의 마이너스 B지. 어때? 부호만 달라, 그치? 그럼 더하면 얼마? 빵.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6세타가 있잖아? 1분의 A지, 여기는, 그치? 얘는 1분의 마이너스 A지. 더하면 얼마? 빵. 그쵸? 그러니까 무슨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원점 대칭인 각들끼리 하는 건데 원점 대칭 각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걸 이용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봐봐. 어떤 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에서 파이만큼 더 간 녀석 있지, 그치? 그렇잖아. 세타에서 파이만큼 더 간 녀석이 원점 대칭 상태일 거 아니야, 그치? 걔네들은 사인 값이 더하면 빵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렇잖아. 방금 그랬잖아, 그치? 그치? 원점 대칭이니까 좌표와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치? R 값은 똑같고.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180도 차이 나는 각들은 합이 0이다라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저 앞에 90도 차이 나는 애들끼리는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똑같다면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는 180도 차이 나는 애들끼리는 사인 값을 더하면 빵, 코사인도 더하면 빵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다 왼쪽에다 쓸게요. 문제를 보면 1번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3세타 더하기 사인 4세타 더하기 사인 5세타 다 쓸게 더하기 한 번만 다 쓸게 6세타 이렇게 더하래. 그치? 10개를.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파이가 5세타야. 그치? 그니까 세타랑 6세타 얘네 둘이 원점 대칭 관계. 둘이 더하면 얼마? 2세타랑 7세타도 원점 대칭 관계. 5세타 차이니까. 그치? 파이 차이니까. 얼마? 둘이 더하면 얼마? 둘이 더하면 얼마? 둘이 더하면 얼마? 답이 얼마? 이런 문제. 됐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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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자, 봐봐. 우리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3세타 5세타 7세타 9세타를 A라고 할 때 코사인 2세타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를 A로 나타내래.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없잖아. 하나 없잖아. 얘 이렇게 일단 싹 내가 이렇게 붙여볼게. 알았지? 자, 봐봐. 얘랑 180도 차이야. 그치?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빵. 마찬가지로 얘랑 또 누구랑? 어딨어? 얘랑 더하면 0이야. 그치? 또 얘는 누구랑? 얘랑 더하면 빵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더하면 빵이지. 그치? 마지막으로 얘랑 더하면 빵이지. 즉 윗줄하고 아랫줄하고 더하면 빵이니까 얘가 A니까 얘를 뭐라고 써야겠어? 일단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사실 얘가 없는 녀석이었잖아. 그치? 이 녀석은 이쪽으로 이항해 줄 거야. 알았지? 근데 코사인 10세타가 얼마냐면 세타가 이거잖아. 10세타가 얼마야? 2파이지. 그럼 즉 코사인 2파이가 360도지. 그치? 360도는 바늘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지. 그치? R값 얼마야? 1이지. X가 1이고 Y가 1이네? 그럼 R분의 X 하면 얼마야? 빨리 이 상태로. 바늘이 여기 있어. 지금 바늘이 이거잖아. R분의 X 하면 얼마야? 1. R분의 X. 그치? 1. 그치? 요 값이 1이라고. 빼기 이렇게 되죠. 그치? 이항하면. 됐나요? 어차피 뭔가 남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남아있는 건 값을 찾을 수 있는 녀석이 남아있겠지. 그치? 그치? 값을 찾을 수 있는 녀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하나만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95페이지 상단에 요거를 좀 써놔야겠죠. 95페이지 상단에 요걸 좀 써놔야 합니다. 요걸 이용을 하자라는 걸 좀 써놔야 문제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거겠지. 그치? 으악. 7단원 끝!